2조 9천억 원을 들여 공군의 조기경보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해외 업체 3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2개사의 제안이 우리 기준에 미달되어 1차, 2차 두 번의 입찰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의 업무 능력 부족과 해외 업체의 불성실이 지적받고 있는데, 오늘은 조기경보기 입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통제기 입찰에 뛰어든 해외 업체는 세 곳입니다. 미국의 보잉사, 스웨덴의 사브사, 미국의 L3 해리스사인데요. 미국의 보잉사는 자사의 E737 항공기에 노스롭 그루먼사의 레이더를 장착한 E7A를 제안했고, 스웨덴의 사브사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G6500 항공기에 사브의 레이더를 장착한 글로벌 I를 제안했으며, 미국의 L3 해리스사는 사브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G6500 항공기를 사용하지만 레이더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레이더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보잉사의 E7A와 사브사의 글로벌 I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기종이고, L3 해리스사가 제안한 모델은 아직 전력화 배치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 방법을 보면 보잉사의 E7A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FMS 방식이고, 사브사와 L3 해리스사 제품은 상업 구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기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두 번에 걸친 입찰에서 보잉사와 사브사가 방사청이 요구한 구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죠. 방사청에서는 이번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면서 영문과 한글 번역본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라고 했고, 구매 시험평가 시 현지에서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FMS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보잉사는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FMS 사업의 계약은 한국 방사청과 미 국방부 간에 체결되는데, 계약 상대자인 미 국방부는 FMS 사업에서 한글 번역본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였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한글본이 없어서 탈락. 그리고 스웨덴의 사브사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계획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죠. 제안서평가의 필수 조건인 현지 시험평가가 불가능하니까 여기도 탈락. 그래서 구매 제안서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한 것은 L3 해리스사뿐인데, 한 개 업체만 남다 보니 경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결국 유찰이 된 겁니다. FMS는 방사청과 미 국방부 간 정부 대 정부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FMS에서 우리의 계약 상대방은 보잉이 아니라 미 국방부가 되고, 미 국방부에서 보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생산, 관리하고 완성된 제품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마치 미 국방부가 보잉의 총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보잉과 우리 정부 간의 직접적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판매에서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 국방부는 FMS 사업에서 영문 번역본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의사소통을 위해 번역본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공식 번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때문에 FMS 방식에서 보잉사가 미 정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한글 번역본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방사청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한글 번역본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약이 아니라 제안서 평가를 용도로 비공식 번역본을 요구했었더라면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계약상 영문보다 우선되는 공식적인 한글 번역본을 요구한다면 보잉사는 3차 입찰이 돼서도 붙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015년까지 외국에서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었습니다. 이미 제작되어 외국 군에서 운영 중인 무기체계는 이미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본 거죠. 그런데 2014년에 방산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시험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자 2015년 8월에 국방부는 구매 시험평가를 실물 시험평가 원칙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도 해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죠. 그런데 2017년 12월에는 이 단서마저 없앱니다. 해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라도 모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도록 바꾼 거죠. 그래서 이번 항공통제기 사업에서도 해외 현지에서 실제 제작된 제품을 직접 보고 시험평가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스웨덴의 사브사는 실물 시험평가 계획을 제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브사의 글로벌아이가 스웨덴에서 운영 중이었다면 자국의 방산 수출을 위해 스웨덴 공군이 실물 항공기를 제공했을 텐데 글로벌아이는 스웨덴이 아니라 UAE에 수출되어 제3국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한국의 무기 도입을 위해 UAE가 자국의 글로벌아이를 빌려줄 리가 만무하죠. 그렇다고 사브사의 또 다른 시제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실물 시험평가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우리의 정상적인 요구에 제대로 된 제안을 하지 못했으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부가 실제 시험평가 계획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3차 입찰에서도 통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차 입찰에서도 보잉과 사브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혼자 남은 L3 해리스사를 대상으로 단독 시험평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매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와 달리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업체 제안 내용이 방사청이 요구한 내용에 충족하는지만을 서류로서 평가하는 건데 일단 L3 해리스사는 방사청이 요구한 그대로를 빠짐없이 제안해서 통과를 한 겁니다. 하지만 보잉의 E7A와 사브의 글로벌 I와는 달리 L3 해리스사의 항공통제기는 아직 완성된 시제품이 없습니다. L3 해리스사가 항공기를 개조하고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최신형의 레이더를 통합해 이번 사업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한다는 계획인데 탐지거리 등의 작전 운영 성능과 군 운영 적합성 시험을 이상 없이 통과할 것인지를 장담할 수가 없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구매 비용이 우리 사업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지도 관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삐걱대어 기존 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전략부터 다시 수립해서 재추진해야 하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공중 감시 분야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보잉은 공식 번역본 때문에 제안서 평가 통과가 어렵고 사브는 시험평가 여건이 안 되어 통과가 어렵고 L3L스는 통과는 되는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의 업무 능력 부족과 업체의 불성실, 공군의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만들어진 무기를 사오는 건데도 이런 식으로 꼬이니 정말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